교과서 126쪽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학교 건물의 벽면 유리창에서 발견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자, 삼각형에는 변이 3개가 있어요. 이 3변 중에서 한 변을 골라서 표시를 해보고 그 변의 이름을 지어볼 건데요. 아마 눈치챈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변 중에 하나를 고르는 이유가 이 변을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겠죠? 자, 이 변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요? 밑변이라고 붙이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 변을 중심으로 해서 마주보는 반대쪽에 있는 꼭지점과 이 변의 수직인 선분을 그어볼 거예요. 자, 이 변의 맞은편에 있는 꼭지점과 이 변의 수직인 선분을 이렇게 그어볼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어보면 이 길이,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길이를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요? 네, 높이라고 하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밑변을 기준으로 삼아서 높이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어요. 밑변을 다른 쪽으로 삼으면 당연히 높이도 달라지겠죠. 자, 그런데 아마 눈치챈 친구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밑변을 삼아버리면 밑변이 3종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 길이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를 재야만 해요. 모눈칸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지난번에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것처럼 자, 어디를 해주면 좋을까요? 밑변을 여기 말고 자, 모눈칸과 딱 맞게 이 선분 자, 여기를 밑변으로 삼아주면 자를 재지 않고도 바로 밑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칸을 세어봐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높이도 달라집니다. 자, 이 밑변과 맞은편에 있는 꼭지점과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그으면 되죠. 자, 여기가 높이가 되겠어요. 역시 이렇게 삼으면 높이도 몇 칸인지 바로 세어보면 몇 센티미터인지도 찾기가 쉽습니다. 해서 밑변을 3가지 찾을 수 있고 그에 따른 높이도 3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이왕이면 모눈칸을 활용할 수 있는 쪽에 밑변을 기준으로 삼아주면 조금 더 편리하겠죠. 자, 삼각형에서 어느 한 변을 밑변이라고 하면 그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직으로 그은 선분의 길이를 높이라고 합니다. 해서 밑변을 어디로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높이는 달라진다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할 때처럼 먼저 단위 넓이 1제곱cm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제곱cm가 온전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표시를 해서 개수를 세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 이렇게 네모가 온전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개수를 세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가 8개가 들어가 있어요. 한 개에 1제곱cm니까 8제곱cm라는 소리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삼각형 부분들을 우리가 합쳐서 자, 네모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줄 건데요. 보다시피 왼쪽에 이렇게 길쭉한 삼각형 2개는 한 개를 뒤집어서 이쪽에 붙이면 이런 식으로 붙이면 정사각형 2개가 나와요. 자, 이렇게 2개의 삼각형 2개를 붙여서 정사각형 2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반개짜리 삼각형들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네요. 얘네들은 서로 2개씩 합치면 1개가 나오죠. 2개씩 정사각형 1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삼각형들은 합쳐서 정사각형 1제곱cm를 만들어주면 돼요. 자, 총 개수가 몇 개입니까? 총 개수가 12개네요. 그러면 1제곱cm짜리 정사각형이 12개니까 12제곱cm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형의 넓이를 단위 넓이가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난 시간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했는지를 한번 기억을 해보면 아마 이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도형으로 모양을 바꾸어서 넓이를 구해보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넓이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도형들, 어떤 도형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배운 거는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알고 있고요. 가로 곱하기 세로. 또 지난 시간에 배운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두 가지 여러분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삼각형을 이번에는 직사각형이나 평행사변형으로 모양을 바꿔서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각형 두 개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볼 건데요. 준비물 13쪽에 보면 가운데에 이렇게 동일한 삼각형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뜯어서 삼각형의 밑변의 파란색, 높이를 빨간색으로 표시할 거예요. 근데 다만 예전 평행사변형처럼 서로 다른 부분을 표시하면 안 되고요. 똑같은 부분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밑변을 아래변으로 삼았다면 두 개의 삼각형 모두 아래를 밑변으로 파란색으로 표시해주고 그에 따른 높이 똑같은 곳에다가 높이 빨간색으로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 두 개를 동일한 곳에 밑변과 그리고 이 수직인 선 높이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었나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 두 개를 움직여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사각형이나 평행사변형으로 모양을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얘네 둘을 그대로 붙이면 모양이 나오지 않죠? 그러면 하나를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어떤 모양이 나오나요? 네, 평행사변형이 나옵니다. 자, 오른쪽에 붙이지 않고 왼쪽에 붙여도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해도 평행사변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보아야 할 것. 자, 이 삼각형의 밑변이었던 이 밑변이 평행사변형의 밑변이 되나요? 그대로 밑변이 되죠. 네, 밑변 변함없이 밑변이고요. 높이가 뭐 길어지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높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삼각형 두 개를 합했더니 평행사변형 한 개가 나왔어요. 그 소리는 거꾸로 삼각형 한 개는 평행사변형의 넓이 2분의 1과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할 줄 알죠? 자, 어떻게 구하죠?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였어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한 것에 두 개짜리니까 나누기 2를 해주면 삼각형 한 개의 넓이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자, 삼각형의 밑변과 이렇게 만들었을 때 평행사변형의 밑변 같고요. 삼각형의 높이와 평행사변형의 높이가 같아요. 그래서 밑변과 높이를 변형시킬 필요 없이 바로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주면 삼각형 한 개의 넓이가 나온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모양이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밑변의 길이 여전히 똑같고요. 높이의 길이도 여전히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면 삼각형 한 개의 넓이가 나온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이번 방법 어떤 방법이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두 개를 붙여서 우선 무엇을 만들었죠? 평행사변형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 자, 이렇게 하고 보니 평행사변형은 삼각형 두 개의 넓이와 같았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삼각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반과 같죠. 형의 넓이를 반으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삼각형 2개가 평행사변형 1개니까요.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에다가 나누기 2를 해주면 됩니다.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였죠? 여기까지만 하면 평행사변형의 넓이인데 거기에 나누기 2를 추가해주면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대로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이니까 6cm네요.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죠. 4cm입니다. 자, 밑변을 아래로 잡지 않았을 경우 다른 데를 밑변으로 잡으면 모눈칸을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모눈칸과 딱 붙어있는 이런 부분을 밑변으로 삼아주면 좋습니다. 자, 6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해버리면 6 곱하기 4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에요. 그런데 삼각형 2개가 이 평행사변형 1개니까 1개의 삼각형은 나누기 2를 해준 값이죠. 자, 이걸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6, 4, 24에서 2를 나누니까 12 제곱센티미터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누니까. 자, 이번에는 삼각형 2개를 활용하지 않고 삼각형 하나를 활용해서 직사각형이나 평행사변형으로 바꿔보는 활동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삼각형을 반으로 잘라서 넓이를 구해보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먼저 준비물 13쪽 아래에 보면 밑변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삼각형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색칠했던 부분과 같죠? 자, 파란색 선, 여기 아래에 있는 파란색 선을 밑변이라고 할 때 높이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자, 밑에 파란색 선이 나와 있긴 해요. 자, 이렇게 파란색 선이 이미 나와 있고요. 높이를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꼭지점과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표시를 여러분이 삼각형에다가 해주고요. 자, 삼각형 2개가 있지만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를 잘라서 사용할 거예요. 해서 이렇게 점선 부분을 잘라서 변형해서 다른 도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을 점선 부분을 잘라서 움직여 볼 건데요. 자, 직사각형이나 평행사변형을 만들려면 역시 한쪽을 뒤집어서 붙여줘야겠죠. 자, 이렇게 삼각형을 뒤집든 아래에 있는 도형을 뒤집든 해서 서로 붙여주면 평행사변형이 또 나오게 돼요. 자, 이쪽으로 붙여도 평행사변형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든 도형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얘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던 밑변의 길이는 변함이 있나요, 없나요? 그대로죠. 자, 삼각형의 밑변이 이렇게 새롭게 만든 평행사변형의 밑변과 같아요. 다만 차이는 빨간색 높이를 봐보세요. 높이가 원래는 모눈칸 4칸이었어요. 4cm였는데 얘를 반으로 뚝 잘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평행사변형의 높이는 몇 cm입니까? 2칸이죠. 2cm로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삼각형이 1개 가지고 잘라서 그대로 옮겨졌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같아요.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해볼게요. 어떻게 구하면 되죠?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인데 이 높이가 삼각형 높이의 반이죠. 그래서 높이 나누기 2를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던 평행사변형을 이용한 방법으로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 다른 데를 잘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점선이 아닌 다른 부분, 자, 이런 부분을 잘랐다고 한다면 이걸로 뭐 요리조리 돌려보든 어디를 붙이든 평행사변형이나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기가 아닌 다른 부분을 잘라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뒤집었을 때 이게 평평하게
평행인 선을 만들어 주려면 높이가 서로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높이를 반으로, 절반으로 뚝 자른 부분을 잘라줘야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활동에서 알아본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나요? 삼각형을 한 개를 가지고 평행사변형 한 개로 변형시켰어요. 그래서 삼각형 넓이 하나가 이번에 만든 평행사변형 넓이와 같았죠.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듯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볼 건데요. 자, 삼각형의 넓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밑변의 길이. 자, 밑변의 길이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면 되고, 다만 높이가 절반 뚝 잘렸죠. 높이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삼각형의 높이 나누기 2 해준 게 평행사변형의 높이가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밑변의 길이와 높이 이렇게 곱한 방식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뒤에 있는 이 괄호는 있으나 마나 없어도 우리가 연산 순서에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식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쓰면 좋으냐? 괄호를 빼고 바로 밑변의 길이 곱하기 뭐였죠? 높이 나누기 2가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아까 삼각형 두 개를 뒤집어서 만든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용한 식,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식, 이것과 어떤가요? 같죠? 2번 활동에서 했던 식과 같습니다. 자, 2번 활동과 3번 활동처럼 서로 다른 방법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도 이렇게 똑같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식을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밑변과 높이를 알면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자, 밑변을 3cm, 높이 2cm, 나누기 2를 해줘야 삼각형입니다. 나누기 2를 안 해주면 평행사변형이에요. 자, 그러면 구해보면 3이 나오네요. 자, 여기는 밑변이 2cm죠. 높이 6, 나누기 2를 꼭 해줘야 되죠. 그러면 답은 6제곱cm가 나옵니다. 자,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구해보세요. 밑변 네모 곱하기 4 나누기 2 해준 게 10이에요. 그러면 네모 곱하기 4가 20이라는 소리니까 네모는 5였겠네요. 자, 이번에는 밑변 6 곱하기 네모 높이 나누기 2를 해준 게 24네요. 그러면 6 곱하기 네모가 48이라는 소리니까 네모는 8이었겠네요. 5번입니다.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각각 같은 삼각형의 넓이를 비교해 봅시다. 자, 밑변의 길이가 4칸 4고요. 높이가 3칸 3이네요. 역시 밑변 4, 높이는 3. 밑변 4고요. 높이는 3이네요. 자, 여기 밑변 4고요. 높이가 이렇게죠. 이렇게 3입니다. 자, 넓이 어떻게 나오나요? 4, 3, 12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구하죠. 그러면 답은 6. 나도 6, 다도 6, 라도 6이 나옵니다. 자, 가나 다라가 모두 넓이가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 평행사변형 이 넓이 이런 비슷한 거 있었죠? 네, 똑같은 원리입니다. 왜 이렇게 넓이가 같게 나왔어요? 밑변의 길이가 모두 4로 똑같고요. 그 다음 높이의 길이가 모두 3으로 똑같습니다. 아무리 삼각형의 모양이 다르더라도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으면 넓이는 모두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도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